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쭉 일요일에 계속 비가 왔었는데요. 모처럼 그나마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사실 날씨가 좀 좋아야 되는데요. 너무 춥습니다. 사실 12월 7일, 8일, 12월 8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춥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초부터 너무 추워요. 여름에 뭐 워낙 더웠기 때문에 겨울에 또 뭐 춥다고도 합니다만은, 지금 날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 고온 같은 뭐 그런 이상 좋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온난화가 되면서 겨울에도 더 추워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역시 뭐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시장도 그렇고요. 또 날씨도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12월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12월 14일에 교육이 있죠. 그래서 12월 14일은 제가 교육을 하고요. 또 12월 21일은 대표님께서 교육을 하시니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또 그런 내용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젠백스인데요. 젠백스가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뭐 젠백스가 이전에 이미 반등이 꽤 나왔었죠. 그리고 이날이었었죠. 목요일에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상이 결과가 좀 성공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낙폭이 컸어요. 그러다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더 쳐올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정보가 없으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호재가 반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한다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이 났던 분들은 잘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니고 뭐 장중에 그럴 수는 있겠죠. 많이 빠졌을 때 소액으로 혹시라도 결과가 좋으면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미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싶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결과에 따라서 극명하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접근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남제약을 골라봤습니다. 경남제약, 이 종목이 한참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죠. 2018년, 자, 2월 말부터 계속 정지돼 있다가 결국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승했었는데 쭉 빠졌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래가 멈췄었던 종목들은 거래가 재개되면은 던집니다. 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재개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가격 보십시오. 가격이 이미 거래 정지되기 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뭐 매도를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매도를 못했다가 거래가 재개됐을 때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잘못된 그런 그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조정 많이 받았는데요. 좀 더 빠지면은 상황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았을 때 그때나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추천주죠. 인버스 이번 주에 꽤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더 올랐는데 결국은 거의 뭐 지난주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인버스는 그냥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테마. 자,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추천을 하고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17,750원. 여기에 이제 단가를 이렇게 낮췄어요. 이 정도에 맞췄는데, 결국은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20%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주인데요. 역시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건 뭐 일봉상으로 보면 불안한 흐름인데 역시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추천을 하고 접근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단가를 좀 계속 낮추면서 결국은 이 결과를 만들었었던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은 한번 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추천을 할 생각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조정받는 흐름이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금요일에 비해서 조금 하락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어요.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 좀 역시 흐름이 약간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제약업종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약업종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이번 주까지 강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사실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약업종이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타이밍상으로는 그 업종 자체가 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기회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기준이 되니까요. 결국은 코스피를 따라가요. 코스피가 꽤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가 하락했었던 건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죠.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해요. 지금 11월 6일 이후에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그래서 거의 뭐 5조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크게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1월 6일 이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수도 거의 11월 6일 이때가 거의 고점이에요. 뭐그 이후에 이제 좀 튀어오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해외 증시를 한번 봐야겠죠. 해외 증시는 해외 증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좀 반등을 했었던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약하죠.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크다고 봐야죠. 시장을 움직이는 게 역시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그리고 선물 양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겠죠. 물론 기관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막아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좀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를 보면은 역시 미국이 더 강해요. 단기적으로는.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제가 8월부터 흐름을 보면은 8월 한국이 8월이 저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이후에 뭐 15% 가까이 거의 14.몇% 상승했어요.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8월 이후에 8월 저점부터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단기 하락을 보면은 미국은 3% 정도 하락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5% 하락했습니다. 단기는 훨씬 약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한국은 여전히 작년 1월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상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한국이 훨씬 약한데 단기적으로 더 반등을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기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더 하락하죠. 그리고 고점 보면은 한국은 11월 18일 자, 고점은 11월 18일 고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이에요. 11월 말까지 미국은 가는데도 한국은 미리 꺾이는 거죠. 미국이 이때 이제 고점 찍고 하락할 때 한국은 다시 반등하지 못한 거예요. 보시면은 미국은 꺾였다가 다시
역사상 최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냥 그대로 쭉 빠졌어요. 이게 가격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지소미아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듯한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게 어떤 한국 시장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뭐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뭐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한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만기주예요. 만기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이 단기적으로 좋으면은 한국도 한번 좀 쳐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보면은 다시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흐름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게 변수가 있죠.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도 이제 머리가 아팠죠.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15일을 기한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이제 1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관세 인상이 사실로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에 좋지 못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은 뭐 좋지 못하겠죠.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말을 뒤집으니까 최근엔 또 갑자기 또 좋은 얘기를 해요.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그런데 또 뒤에다가 꼭 그 한마디씩 붙이죠. 결국은 완벽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그 관료들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무난하게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사실 겉으로 드러난 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중국이 과연 손해를 그렇게 크게 감수하면서까지 합의를 할 것인지 그게 지금은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은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도 이제 감정이 상한 상태인데 자존심을 얼마나 꺾을 것인지가 문제죠. 중국은 안 그래도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이 뭐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국에게 계속 굴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이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지 흥미진진한 그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완벽한 협상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1단계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키지 않는 그게 목표인데 관세를 유예해주면 좋죠. 그런 것들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를 했다가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든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결국은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무역 15일까지 협의가 된다. 혹시라도 뭐 관세 부과를 또 유예하겠다. 그런 게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제 여론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좀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국민들이 그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약이 잘 안 들으면은 자꾸 이제 강한 걸 쓰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도 뭐 계속해서 강한 걸 찾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것, 더 강한 것들을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뭘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게 미중 무역 분쟁, 이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한국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새우등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북한 변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최근에 미국하고 계속 지금 이제 입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뭐 미국을 아직도 협박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스워 보이죠. 우스워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막 협박성 멘트도 날리고 그러는데 이 트럼프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보통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상당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 그럼 뭐 엄청난 어떤 그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정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금이 뭐 빠져나가는 건 아닌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수는 안 한다.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계속 반등을 해가지고 쭉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가려면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계속 가야 돼요. 미국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미국이 쭉 가야 돼요.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미국이 혹시라도 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살짝 넘어가고 조정받고 살짝 넘어가고 조정받고 최근까지 흐름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따라가고 빠지고 따라가는 듯 하면서 빠지고 따라가는 듯 하면서 더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결국은 더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상승을 하더라도 자 1번 이렇게 나오면은 한국도 고점을 넘어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예, 한국이 2번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1번이 됐을 때. 그런데 미국이 2번의 흐름을 보였을 때는 한국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한국이 2번이 되기는 힘들죠. 예. 미국이 이렇게 갔을 때 한국이 고점을 조금 넘어가고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결국 미국이 2번 같은 모습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더라 한다 그랬을 때는 한국이 3번에 이런 모습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해서 뭐 엄청난 강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건 단기예요. 단기가 중요한 게 다음 주가 만기주지 않습니까? 만기주는 급등락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미국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미국이 단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100선, 거의 2100선을 근처 아니면 살짝 넘어가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수요일에는 화요일에 지지부진하거나 좀 밀리거나 그리고 수요일에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물론 미국이 계속 가면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 미국이 계속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국 눈치 보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한국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한번 한국이 또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이 확 꺾여버리면 그때는 또 방법이 없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반등, 그리고 화요일은 찌글찌글, 수요일은 조정, 그 다음에 목요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유력하고요. 수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요일 결과하고 목요일은 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 후반에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재 예상으로는 목요일에 반등을 다시 한번 해주고 금요일에 좀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금요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결과가 거의 이 정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빠지거나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크게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조정받았다가 또 살짝 반등했다가 조정받는. 그래서 약간 혼조세의 흐름이 이번 주에는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100선 근처나 넘어가거나 했을 때는 하방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주 계속 순환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좋은 종목들 눌림목에서 확실한 눌림목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쯤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도 됐어요. 자, 어쨌든 지수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종목들은 개별주 흐름이 좋은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이오도 뭐 가격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들 또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조정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 그런 지금은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12월이 이제 초반이 또 거의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일 시황 계속 주중에도 올라가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최근에 계속 평택촌놈 플러스 올리시고 계시니까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잘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육에 관한 공지도 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